자, 유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두 주사위의 이름을 우리가 A, B라고 합시다. 그래서 A에서 나오는 눈과 B에서 나오는 눈이 합쳐서 6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 5가 나와서 합이 6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걸 다 따져보면 얘가 하나 늘어나고 얘가 하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가능하겠어요. 여기 1, 2, 3, 4, 5 6은 안 되겠지. 얘가 6 되면 이거 0 되는데 0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6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총 5가지가 되죠. 5가지. 직접 이렇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일명 이거 노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하나씩 해보는 거죠. 가능한 경우를 찾아서요. 자, 옆에 유제 해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2번 볼게요. 이거는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각각 5개씩 있다. 근데 250원짜리 사탕 한 개 살 때 거스름돈 없이 그 값을 지불하라고 하면은 사탕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가? 자, 이게 지금 100원짜리가 5개, 50원짜리도 5개, 10원짜리도 5개가 있어요. 그럼 총 15개 동전을 가지고 250원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100원짜리가 몇 개가 사용되고 5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사용되는지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원짜리를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3개까지는 안 되고 2개까지 써서 200원을 만들고, 50원짜리는 1개를 쓰면은 250원 만들 수 있죠. 이때 10원짜리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50원 대신에 그냥 10원짜리 5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요건 똑같고, 그죠? 자,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섞어서 쓰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얘를 쓰든지 얘를 쓰든지. 자, 만약에 100원짜리가 1개를 쓴다. 그러면 뭐야? 나머지 150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만 3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를 하나를 줄이고 얘를 5개. 그죠? 이거 5개로 이거 1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1개를 쓰고 얘를 10개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150원. 근데 지금 10원짜리가 10개가 없잖아요. 5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네. 이렇게. 그죠?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5개. 예? 이렇게 하면은 또 250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100원짜리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50원짜리로만 5개를 쓰면 되겠죠. 5개까지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얘를 하나도 안 쓰는 상황에서 얘를 뭐야? 요걸 하나를 줄이고 그걸 10원짜리 5개로 대체할 수가 있죠. 근데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얘를 3개로 줄이면 얘 10개 있어야 되는데, 그지? 안 되잖아. 개수가.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탕값을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6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사탕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구한 거에서 각각 1개 이상을 써야 되니까 이 0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0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된다. 그걸 다 빼고 하나씩은 다 적어도 쓴 거, 그것만 구해보자. 그러면 얘하고 뭐야 이거?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쉽죠? 네. 자, 옆에 유제 해보시고 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5인 경우에서, 자, 또는 나왔습니다. 2인 사건과 5인 사건. 그죠? 근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가 되고 동시에 5가 될 수는 없죠. 2면 2고 5면 5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 A 사건은 눈의 차가 2인 거고, 5인 거는 이제 차가 5인 거는 B라는 사건.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거의 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의 눈의 수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5가 되려면 1, 6 이렇게 나오거나 6, 1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근데 차가 2가 되는 거, 그죠? 차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1, 3
그죠? 그 다음에 2, 4, 3, 5, 그 다음에 4, 6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걸 둘을 이제 바꿔서 그죠? 앞에 게 더 큰 걸로 똑같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몇 가지냐? 8가지가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야?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잖아요. 5와. 그래서 8가지 2가지를 2개를 더해서 10가지. 합의 법칙. 왜냐면 겹치는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의 법칙을 쓴 거죠. 더해서. 자, 옆에 유제 해보시고 4번으로 갈게요. 자, 유형 4번. 다음 편은 수연인의 반 학생들이 가입한 스마트폰 통신사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연인의 반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스마트폰 통신사가 A 또는 C사인 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2개 이상의 통신사에 가입한 학생은 없다. 그러면 학생들이 결국 여기나 여기나 여기로 지금 다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A 또는 C니까 그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12가지고 C 사건의 경우의 수가 9가지인 거죠. 얘네들이 다 이제 모여 있으면 17이니까 좀 29명이 있는 건데 A가 29개, B가 8개, C가 9개 있는 그 구슬 이 총 지금 29개가 상자에 있는데 거기서 뽑았을 때 A 또는 C인 구슬이 총 몇 가지냐 뭐 그렇게 묻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그냥 이거는 A 경우의 수하고 C 경우의 수를 더하면 21가지 이렇게 되겠네.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 29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B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A 또는 C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29 빼기 8에서 21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나올 건데 되시죠? 예. 너무 어이없이 쉬운 문제네요. 자, 역시 옆에 유제 연습해 보시고 나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이요.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이거 여기 좀 동시에라는 말이 있어요. 자, 동전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가 1개가 있어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던지는 거야. 그랬을 때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 그러면 뭐야? 동전 2개가 한 개는 앞면, 한 개는 뒷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한 개가 뒷면, 한 개가 앞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동전에 뭐 서로 번호를 붙였을 때 1번 동전, 2번 동전이 이렇게 좀 순서상으로 만들어 보면 얘랑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고 뭐 같은 면이 나오는 건 앞, 뒤, 그것도 이제 2가지지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2가지. 주사위는 뭐야? 소수의 눈이 나온다면 소수는 뭐야? 2하고 3하고 5 3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3가지. 근데 동전은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주사위는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니까 동전이 일어나는 그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주사위가 그 결과의 사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순서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는 2가지 여기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 2개 더 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까? 곱해야 됩니다. 2 곱하기 3에서 6가지죠. 5가 아니에요. 6가지. 왜? 얘 각각의 경우에 각각에 따라서 얘들이 이렇게 따라 붙는 순서상의 개념이잖아요. 얘랑 얘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얘 또는 얘가 아니에요. 지금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이 결과와 이 결과를 같이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던졌을 때 요 상황에 대해서 이 3가지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 상황에 대해서 또 이 3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총 6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곱의 법칙, 그죠? 그래서 6가지가 돼요. 되시죠?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어느 걸 써야 되는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옆에 유지해 보시고 마지막 유형으로 가죠. 자, 유형 6번은 경우의 수의 곱을 구하는 건데 역시 경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집, 공원, 박물관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때 집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박물관을 가는데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자, 근데 집에서 그냥 박물관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공원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일단 한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공원을 거쳐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하는 건데, 일단 공원까지 가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박물관 가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 합니까? 아니죠. 이거 곱해야 돼요. 왜? 집에서 공원을 가는 방법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위로 간 거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있고, 밑으로 갔을 때 또 네 가지가 있고, 얘 그리고 얘 이렇게 돼. 구두에 곱해야 돼. 이건 더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얘하고 얘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순서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박물관 가는 방법은 8가지가 있어요. 두 개 곱해서. 그런데 공원을 거쳐 가느냐 거치지 않고 가느냐는 얘 또는 얘죠. 공원을 거쳐 가거나 또는 그냥 직접 가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 이건 두 개는 또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곱의 법칙과 지금 합의 법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총 9가지 방법이 있다. 응? 집에서 박물관 가는 방법은 9가지 방법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언제 곱을 쓸 것이고 언제 합을 쓸 것인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공원을 거쳐서 박물관 가는 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8가지로 구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박물관 가는 전체 방법은 그냥 가는 거랑 걸쳐 가는 거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얘하고 얘를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서 9가지 되겠습니까? 네. 자, 요거 연습 잘 해야 되고요. 옆에 있는 그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